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보강을 이제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분간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삼각함수 단원은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더 튼튼해야 하니까 혹시 이쪽 파트를 이미 배웠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프린트가 없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보던지 이제 화면을 집중하고 노트에 적어가면서 공부했다가 1층 교무실로 와서 프린트를 받아가도록 하세요. 우리 첫 번째 단원은 일반각과 호두법이라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 두 가지의 뜻을 아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됩니다. 교과서는 65페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프린트 검사를 나중에 이루어질 거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잘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생각톡 봅시다. 서울이 오전 7시일 때 방콕은 오전 5시이다. 탐구 1. 방콕에서 서울로 올 때 방콕 현지 시각에 맞추어져 있는 시계를 서울 현지 시각에 맞추려면 분침을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최소 몇 바퀴 돌려야 하는지 말해보자. 몇 바퀴 돌려야 될까요? 그렇죠. 2바퀴 돌리면 될 거예요. 2번. 분침을 한 바퀴 돌렸을 때 회전한 가게 크기는 360도래요. 한 바퀴는 360도인데 탐구 1에서 분침이 회전한 가게 크기는 얼마일까요? 라고 했어요. 분침을 몇 바퀴 돌렸죠? 2바퀴 돌렸어요. 한 바퀴가 360도라면 2바퀴는 가게 크기를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720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각도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0도에서 360도까지의 각만을 이용해서 가게 크기를 나타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부터는 가게 크기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어떻게 확장하냐면 반직선 OX와 반직선 OP로 이루어진 요 각에서 OP가 OX의 O를 중심으로 해서 얼만큼 회전했는지 회전한 양으로 각의 크기를 정의하게 돼요. 그래서 요만큼 회전했지만 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만큼 더 회전했다 라고 하면서부터 360도 이상의 각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각 XOP의 각의 크기는 우리는 결국에 각에서 각의 크기에 관심을 가질 테니까 각의 크기의 정의는 뭐더라? OP가 점 O를 중심으로 OX에서 회전한 양. 그래서 요 OX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회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라는 뜻이고 시초선은 처음 시작하는 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동경의 위치까지 회전한 양이 이 각의 크기가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을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각의 크기를 약 50도라고 얘기를 하면 50도다 라고 하면 양의 방향으로 50도란 소리고 음의 방향으로는 몇 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죠. 360을 빼주면 마이너스 310도가 되겠다. 그죠? 요만큼이 360개인데 50칸 덜 간 거니까 310칸 갔을 것이고 방향이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10도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각이라고 하면 0도부터 360도 사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동경이 시초선에서부터 회전한 양으로서 360도 이상의 각들도 나올 수 있고 지금처럼 마이너스 각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우리 시초선은 원점 O로부터 시작해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요렇게만 시초선을 그려요. 막 이렇게 시초선 그리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시초선이고 뭐가 동경인지도 중요한 거예요. 왜? 얘에서 요쪽 방향으로 간 것과 똑같은 각인데 얘에서 일로 가면 방향이 반대잖아. 그쵸? 그래서 시초선이 어디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이러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초선은 OX라고 표현하고 원점으로부터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이 시초선이다. 그 다음에 동경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동경은 OP로 주로 표현을 하고 이 각의 크기는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 양으로 얘기해줘도 좋고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 양으로 각의 크기를 설명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 각의 크기를 230도라고 한다면 음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회전한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는 360도를 빼주면 되겠다. 그죠?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30도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앞에 내용 채우고 봅시다. 그림과 같이 두 반직선 OX, OP에 의하여 정해진 각 XOP의 크기는 각의 크기는 반직선 OP가 그림 봅시다. 반직선 OP가 어디를 중심으로? O를 중심으로 고정된 OX의 위치에서 O를 중심으로 고정된 OX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동경에 해당하는 OP의 위치까지 중요한 단어 나오네. 뭐로? 회전한 양으로. 각의 크기는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회전한 양으로 정의한다. 이때 반직선 OX를 뭐라고 하고 시초선이라고 하고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한다. 동경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인 방향. 다시 말해서 반시계 방향은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양의 방향으로 회전해서 생기는 각의 크기에는 플러스를 붙입니다. 근데 생략하죠, 주로. 그 다음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하고 음의 방향으로 회전해서 생기는 각의 크기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은 거죠. 우리 첫 번째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각의 크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쟀을 때는 230도고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쟀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얘랑 얘 더해서 360이 나와야 되니까 130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400도를 한번 나타내 보겠대요. 400도를 나타내려면 우리가 400도는 360도 더하기 40도니까 한 바퀴 회전하고 40도 더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바퀴 해주고 조금 더 가서 이렇게 400도를 표현해 줍니다.
마이너스 30도를 표현하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가 동경은 이렇게 그린다고 했죠. 오른쪽으로 쭉.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동경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우리 360등분한 걸 30칸 정도 내려가야 돼, 회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30칸 회전한 여기에 동경을 그려서 우리가 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문제 1번. 다음 각을 나타내는 시초선 OX와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풀 시간 주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동경의 위치를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시초선은 O 해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쭉 해서 OX를 그렸어요. 이제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면 되는데 각의 크기는 120도라고 나와 있네요. 양의 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120칸을 가야 해요. 그럼 어느 정도로 그려질까요?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화살표 해주고 120도. 그 다음에 여기는 동경의 위치 OP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570도는요. 생각해보면 360도 더하기 210도네요. 210도는 180도에서 30도 더 간 거구나 라는 생각도 가지고 일단 시초선 그립니다. O, X. 그러면 360도, 즉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고 210도니까 180도 간 다음에 30도 더 회전해서 이쪽에 이렇게 P를 나타내고 360도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210도입니다. 표현해야 되고. 아이고 210도가 아니라 뭐죠? 570도. 마이너스 315도도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315도는 마이너스 360도에서 어떻게 보는 게 좋죠? 45도를 더한 숫자로 본다면 시초선 그리고요. O, X. 마이너스 360도니까 시계 방향으로 360도를 가고 다시 플러스 45도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가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동경을 그려주고 마이너스 315도는 360도 되기 좀 전이니까 표현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15도라고 표현해주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3번 문제를 봐도 그렇고요. 똑같은 각 XOP인데 마이너스 315도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그냥 45도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죠. 내가 그냥 45도의 시초선과 동경을 그리세요. 다시 말하면 45도에 해당하는 각을 그리세요나 마이너스 315도에 해당하는 각을 그리세요나 각의 모양은 같아요. 다시 말하면 각에 대해서 각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도 둘, 마이너스 315도라고 표현해도 되고 45도라고 표현해도 되고 45도에다가 360도 더한 405도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각의 크기가 정해지면 지금처럼 각의 크기가 정해지면 각의 모양은 하나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각의 크기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각을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중요한 내용, 일반각이 있습니다. 일반각. 여기 빈칸 채우면서 한번 일반각에 대해 알아봅시다. 시초선 OX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각 XOP의 크기가 정해지면, 즉 회전한 양이 정해지면 동경의 위치를 우리가 그릴 수 있었죠. 그쵸? 그래서 동경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진다. 동경 OP가 양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이상 회전할 수 있으므로 동경 OP의 위치가 정해져도 각의 크기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하나의 각이 아닌 회전한 여러 번 할 수 있는 이 많은 각의 표현들을 일반적으로 하나로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바라보면 첫 번째 그림 봐봅시다. 지금 첫 번째 그림이나 두 번째 그림이나 세 번째 그림이나 각은 똑같은 각이에요. 하지만 각의 크기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바퀴 회전하고 빨간색을 보세요. 30도 더 간 걸로써 390도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30도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바퀴 돌고 30도 더 간, 360도 두 바퀴 돌고 30도 더 간 750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그림처럼 그냥 30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회전한 다음에, 즉 마이너스 360도 한 다음에 30도를 더 간 마이너스 330도라고 표현해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실상 다 똑같은 각을 나타내는 각의 크기의 다양한 버전이죠. 그럼 얘네들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아, 선생님 360도가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전수 한 번 회전했어요, 두 번 회전했어요, 시계 방향으로 한 번 회전했어요 등으로 표현하고 여기에 30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확장해서 얘가 굳이 30도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가 뭐 390도여도 결국에 얘랑 이제 호환이 될 테니까 우리가 하나의 각, 그냥 내가 하나의 각, 뭐 390도가 될 수도 있고 750도가 될 수도 있고 보기 좋은 건 30도가 제일 보기 좋아서 우리가 주로 알파에 해당하는 각은 0도부터 360도보다는 작은 각으로 쓰는데 원래는 이게 딱 고정돼서 이렇게만 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버릇을 들입시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낸다? 각의 크기를 360도 곱하기 회전수 더하기 하나의 각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누구는 선생님이 얘들아 이렇게 그림 그렸고 얘 몇 도니 했는데 1번 학생은 30도요. 2번 학생은 답을 390도요. 3번 학생은 답을 750도요. 4번 학생은 답을 마이너스 330도요.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얘들아 이 각의 일반각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선생님이 이런 조건을 걸어 놓는다면.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들어갈 말은 여러 개이다입니다. 여러 개여서 우리가 일반각으로 하나의 표현 방법을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경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 알파를 0도부터 360도 사이인 값으로 했을 때 몇 사분면의 각인지 더 눈에 띄겠죠.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에 있으면 우리가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하고요. 동경의 위치가 2사분면에 있으면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에 있으면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에 있으면 4사분면의 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쌤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원점 O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 OX가 C초선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 또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만약에 동경의 위치가 딱 여기 90도의 위치에 딱 있었어. 그럼 얘는 1사분면이라고도 할 수 없고 2사분면이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요런 애들은 몇 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빈칸 채워볼게요. C초선은 원점 O에서 무슨 축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았을 때 제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각각 제1사분면의 각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보기 한번 봅시다. 1210도라는 각을 일반각 표현으로 해본다면 우리가 360도 곱하기 3 우리 해보자. 360도 곱하기 2는 얼마? 720도. 360도 곱하기 3은 얼마? 1080도. 요 정도만 해놔도 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210도네 하면 세 바퀴는 갔겠다 라는 감은 있어야 돼. 그래서 세 바퀴 한 게 1080도니까 1080도에 얼마 더 해야 되겠다? 130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는 세 바퀴 회전하고 130도 더 간 거니까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2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이 알파를 주로 0도부터 360도 사이 각으로 표현을 하고 그 각에 따라서 몇 사분면의 각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각의 크기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보래요. 40도. 쌤이 먼저 문제 2번 해주고 문제 3번 풀 시간 줄게요. 일반각의 정의는 뭐였냐면 하나의 각을 써주고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마침 40도니까 0도부터 360도 사이니까 쉽게 일반각의 표현법을 쓴 거죠. 840도를 할 건데 우리 840도는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죠? 두 바퀴가 몇 도? 그렇죠. 720도죠. 그럼 720도에다 몇 도 더해야 될까? 120도 더한 각이네? 그러면 일반각 표현은 어떻게 되겠다? 몇 바퀴를 회전하고 120도 더 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럼 마이너스 60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360도에서 우리가 0도부터 360도 사이를 꾸며줄 걸 생각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하기 얼마 한 거죠? 300도 한 거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고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300도 간 거구나. 그러면 일반각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회전을 어쨌든 하고 어떻게 하는 거다? 300도 가는 거다. 마이너스 650도는 마이너스 720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뒤에 얼마를 더하면 되는 걸까? 720에서 650을 빼보자. 0, 7. 그렇죠. 70도를 더해야 되겠다. 그래서 70도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720도가 뭐예요? 360도를 마이너스 2번. 다시 말하면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회전하고 70도 더 간 거네요. 그러면 일반각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360도 몇 바퀴 회전하고 70도요. 이렇게.
근데 사실 선생님이 혼자 문제를 푼다면 마이너스 650도나 여기에서 내가 두 바퀴 회전시킨 거나 가게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얘가 몇 도니까? 70도니까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마이너스 60도나 여기에다가 360도를 더한 거나 가게 모양은 똑같잖아요. 300도를 여기다 써주는 거죠. 840도나 얘한테서 마이너스 720도에서 두 바퀴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얼마죠? 120도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문제 3번의 네 문제를 일반각으로 표현한 다음에 몇 사분면의 각인지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봅시다. 다 풀었어요? 봅시다. 420도나 거기에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시키나 똑같은 각이죠. 가게 모양이. 그래서 그럼 60도랑 똑같은 가게 모양이겠다. 그럼 60도는 제1사분면의 각이겠죠. 2번 940도의 각의 모양이나 마이너스 720도를 더해준 각의 모양이나 똑같겠죠.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회전해도. 그래서 그 각이 220도니까 우리가 220도는 180도가 270도 사이구나. 다시 말하면 제3, 4분면의 각이구나 라고 할 수 있죠. 마이너스 580도가 궁금해요. 우리가 좀 알기 쉬운 각으로 표현해 봅시다. 즉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으로. 그러면 720도를 더해도 각의 모양은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140도가 되겠다. 140도는 90도와 180도 사이니까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제2사분면의 각이죠. 마이너스 745도는요? 우리가 더하기 720도를 해주는 게 사실 조금 더 쉽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정석적인 방법으로 마이너스 745도에다가 아까 세 바퀴는 몇 도였죠? 1080도예요. 1080도 해주면 7, 4, 5 살짝 해서 뺍시다. 5, 7에서 4 빼니까 3, 9에서 7 빼니까 2, 235도겠네요. 235도랑 모양이 똑같은 가게 모양이에요.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의 가게일까요? 맞나? 745도. 5, 4, 여기가 300이구나. 그쵸? 소리. 335도. 335도니까 270도와 360도 사이죠. 따라서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다? 제4사분면의 각이다. 쌤이 일반각으로도 표현하면 좋아요 라고 했는데 쌤처럼 이렇게 표현한 여기에서 360도 곱하기 n만 더해주면 일반각의 표현이죠? 이렇게 쓰면 다 일반각 표현이 됩니다.
동경의 위치에 따른 두 각 사이의 관계 요거까지 오늘 보고 쉴게요. 우리가 동경 OP, OQ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알파, OQ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베타라고 하세요. 우리가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했을 때 문제 풀 때 알파는 베타 이렇게 풀면 틀릴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각의 크기를 회전한 양으로 정의했을 때는 분명히 이 회전한 거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같냐면 우리 항상 똑같진 않을 거예요. 아까도 봐서 알겠지만 30도랑 뭐랑 똑같아요? 각의 모양이 390도랑 똑같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파랑 베타랑 같긴 같은데 회전한 만큼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맞아요? 이런 표현을 꼭 더 생각을 해줘서 알파 빼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2번 한번 봅시다.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요. 여기가 시초선 OX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OP를 여기 그 다음에 OP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다고 했죠. OQ는 일직선이면서 방향이 반대니까 이쪽에. 그러면 각의 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걔가 베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약간 45도 느낌 나게 알파를 쓰면 사실 우리가 할 때 계산할 때 조금 어려워. 오히려 45도 느낌이 아니라 한 20도처럼 아주 얄팍하게 그리는 게 훨씬 쉽거든요. 다시 한번 봅시다. OX. 선생님이 OP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OP 가격 크기 얼마다? 알파. 초록색으로 할게요. OQ 그릴 건데 저 빨간색이랑 일직선이면서 방향은 반대로. 그 다음에 가격 크기는 이렇게 해서 요게 가격 크기 베타. 선생님이 빨간색은 방향을 안 써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우리가 식은 어떻게 세우게 될까?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얼마가 되겠어요? 180도가 되겠죠.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축이 조금 더 있었다고 생각하면 쉬울 텐데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만큼이랑 대칭될 거 아니야, 그쵸? 쌤이 대칭되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림이 좀 그러네. 응? 이렇게 그렸어야 됐고 초록색으로 다시 표현하자. 요게 베타.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180도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 회전수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파가 360 더하기 알파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 회전수를 반드시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니? 지금 교재에서 보여주는 거랑 부호는 다르지만 결국에 이 회전수로서 다 표현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한다면 3번 그림이 여기 있는데 얘도 45도 느낌 있잖아요, 친구들. 그것보단 조금 더 얄팍하게 그리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이렇게 X축이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Y축이 있었어요. 여기가 C초선이 되고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걸 그릴 건데 첫 번째 OP는 이렇게 얄팍하게 셈이 그릴게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초록색을 어디에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되지. 얘가 OQ예요. 그러면 초록색 각은 요거가 베타가 되는 거고
빨간 색깔 각은 요거가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칭성을 생각해 본다면 요만큼이 결국에 뭐랑 똑같겠어요? 알파랑 똑같겠죠. 자, 우리가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베타에다가 알파만큼 더 가면 360도가 되네? 근데 회전수 생각해줘야 된다고. 360도 곱하기 n이라고. 근데 결국에 얘도 정리정돈이 되면 결국에 정수만큼 차이가 난다.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y축에 대해 대칭인 거, y는 x에 대해 대칭인 것까지도 모두 다 선생님이랑 지금 하듯이 먼저 1차 안 짜고 회전수까지 1차 안 짜고 회전수 생각해주면 되는 거라서 4번, 5번은 오늘 마지막에 이제 개별학습 하는 것으로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꼭 복습하자.